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 마스터 오릴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강정보 주제는 우리 모두는 잠재적 암 환자이다 입니다. 갑작스럽게 웬 암 환자냐고요? 암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 마스터 오릴라는 가족의 암투병을 겪었고, 그래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잠재적 암 환자일 수 있지만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건강 정보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잠재적인 암 환자일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암 환자라는 이 명제를, 이 이야기를 이해했을 때만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캔서 프리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 왜 우리가 잠재적 암 환자이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암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암 환자입니다. 우리 몸속의 면역력에 의해 암세포가 억제되어 자라지 않을 뿐이지 실제 우리의 면역력보다 암이 더 강력해지면 암은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암 선고를 받고 무기력하게 또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무기력함은 암으로 하여금 더 빨리 몸을 잠식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암의 정체는 우리의 몸속의 유전자가 손상되면서 이상세포가 출현함으로써 발생한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사실 세포의 주기를 지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무한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세포, 이 이상세포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씩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는 하루에 3000개씩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리 몸속 세포 가운데 어느 곳에선가 이상세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시 말해서 암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암을 치료하는데 세 가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 발생한 암 자체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암이 재발되고 전이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 우리는 1, 2번에는 주목하지만 3번, 암이 재발하고 전이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면역력인데도 불구하고요. 암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면역력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감행하면 이 발생한 암은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약해지고 공격당하기 때문에 면역력은 더 저하되고 맙니다. 역설적이지만 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의 과정 중에서 암이 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내 몸의 환경이 조성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나 치료 후에나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실천, 암이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그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요법입니다. 사실 기존의 현대의학에서도 제4의 치료 방법으로 다양한 면역요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죠. 이 생물학적 제재를 활용한 이 면역요법은 우리 몸속의 면역물질,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 이 면역물질과 세포를 몸속에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몸 자체적으로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은 저하되고 면역체계를 교란시켜서 결과적으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실정이죠. 해답은 자연면역요법입니다. 이 자연면역요법이야말로 모두가 잠재적 암 환자라는 그 이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될 면역요법인 것이죠.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단순히 내가 항암 받고 수술 받으면 다 나을 수 있다. 물론 그 수술과 항암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겠지만 나의 실천, 면역요법,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나가는 이 면역요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또다시 전이 또다시 재발되는 그런 환경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면역요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양면역요법이고요. 둘째, 운동면역요법, 그리고 셋째가 정신면역요법입니다. 자연면역요법의 이점은요, 몸이 직접 면역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부작용 없이 면역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 그리고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평생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 면역요법의 장점입니다. 역시 이 세 가지 면역요법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면역요법입니다. 영양요법의 원칙은 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을 철저히 차단하는 식단을 실천하면서 최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이나 인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이 환우분들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암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음식을 회피하거나 또 과도하게 채식만을 맹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통곡물, 생채식,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생선을 곁들인 식이요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로 과도하게 인체에 손상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런 투병을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섭취에 제한을 두지 말고 육류를 포함해서 환자가 끌리면, 또 이런 치료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가족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식욕이 저하되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완전히 몸이 최저의 상태로 놓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먹는 것에 제한 없이 뭐든지 환자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일반식도 병행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면역요법은 그렇고요. 운동면역요법은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면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열요법, 산소요법, 목욕요법, 전신 마사지 등 물리요법 등으로 치료를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암 환자들에게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내 사이클을 하도록 권장하고요. 암 전문 병원들에서도 경치가 좋은 자연을 벗삼아서 하루 2회에서 3회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공예, 자수, 그림, 무용 등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투병 중에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운동 면역요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면역요법은 암 환자들이 빠지기 쉬운 상실감, 불안감, 우울증으로부터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자일수록 암의 성장도 빨라지기 때문이죠.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절망에 빠진 환우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것도 환우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해주는 정신면역요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 강의의 서두에 우리 모두가 잠재적 암 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암 환자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 운동요법, 영양요법, 그리고 정신요법을 통해서 평상시부터 관리하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그런 일상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미 암이 발병되신 분들도 이 운동, 영양,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면역요법을 병행하면서 치료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이 내 몸에 다시금 암이 찾아오지 않는, 전이 되지 않는, 재발하지 않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치료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이 건강 정보는 통합의학의 권위자 황성주 박사님의 기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암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캔서프리 매거진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우릴라의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 오늘도
오늘 하루도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